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포스트헤드 코리아 제임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하고 3단원 사회통계 부분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1단원, 2단원 어떻게 공부 좀 할만 하셨나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1단원, 2단원 하고 좀 다르게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하고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훨씬 재밌을 거니까요. 한번 제 얘기 잘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저하고는 뭔가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요. 3단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좀 그 가볍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편하게 오늘 뭐 필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3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전체적인 차례예요. 네, 지금 뭐 모수의 추정이라는 것도 있고 가설 검정 그리고 뭐 회귀 분석, 분석 분석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 있는데 이 그 통계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처음 이렇게 뭐 숫자들 보고 그러면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서 나오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잘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차례를 먼저 앞에다 놓은 거는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3단원 다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 처음에 이 차례를 보고 다시 와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왜 이 단원에서 뭐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걸 배웠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실제로 배우고 나서 이걸 다시 보시면은 왜 그때 이거를 배웠는지 조금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왜 필요했는지 또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학이란 뭔지를부터 이제 저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여러분들께서 왜 통계를 배우세요? 물론 이제 그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배우시겠죠. 그게 이제 1차적인 목적인데,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 주위에 그 친구들이나 뭐 대학생분들은 그 다른 동기들 또는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통계 이론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공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통계는 유용한 그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학문이기 때문에 배우려고들 하겠죠.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그 있으시지 않으세요? 뭐 그 회사원이라고 하면 나의 연봉이 뭐 지금 얼마를 받아요. 근데 내가 받는 이 연봉과 다른 사람들의 받는 이 연봉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전체 우리 회사 내 직급에서 받는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될까라고도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학점.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은 자기 학점이 뜨고 물론 이제 학점 전에 이 시험 성적이 뜨겠죠. 이 성적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보세요? 그냥 본능적으로 평균부터 찾으시잖아요. 평균이 몇 점이고 내가 그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못했네, 잘했네. 우리 반은 다른 반에 비해서 못했네, 잘했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실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예를 많이 들 건데 이 마케팅 비용을 뭐 코스트라고 하면 마케팅 코스트를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떤 제품의 매출은 올라가겠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이 올라갈 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정말 예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이런 것들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통계에서도 이런 분석들이 가능한데요. 요런 이제 뭐 2차원 이상의 함수는 분석이 안 되지만 선형적인 관계는 다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통계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통계는 이 실생활에서 제가 본 학문들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컨셉추얼리, 개념적으로 뭔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할 때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통계는 우리가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서 결과를 뽑아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증명을 해야 될 때 보다 더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통계를 전공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주 요인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 사회생활 할 때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왠지 모르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앞에서 예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걸 좀 더 글로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통계에서 배우려고 하는 건 요 두 개입니다. 통계를 어떤 기계라고 한다면 두 가지 어떤 파워풀한 그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평균하고 분산을 알기 위해서라고 저 썼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세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중에서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잖아요. 또 실제, 이 뒤에 나오지만 확률 분포나 이런 어떤 통계적인 분포들을 봤을 때에도 그 확률, 그 평균과 분산, 이런 값들을 보다 쉽게 계산하기 위한, 툴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친다면은 우리가 이 평균과 분산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평균은 중심 경향 측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대충 어느 정도에 그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를 배우게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분산, 이거 이제 삼포도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의 흩어짐 정도,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가 뭐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데이터가 규칙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는 이걸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확률 분포가 생기게 되면은 이 평균과 분산이 어떤 공식으로서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면 훨씬 더 공식을 써서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런 특징들을 저하고 이제 하나씩, 둘씩 하나, 둘씩 저 공부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건, 그냥, 우리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냥 데이터만 엄청나게 이 앞에 많이 있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누구나 그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원유를 채굴하고 나면 그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등유 이런 식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빼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도 이 빅데이터를 원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나에게 맞는 분석 방법,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 그게 이제 바로 휘발유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할 때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데이터의 세트만 봤을 때 얘는 마치 카오스 상태 같아요. 그냥 혼돈의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통계를 분석하게 되면은 어떤 코스모스한, 질서정연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개념으로 통계를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더 배우는데 수월하실 거고 배우는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훨씬 공부가 재밌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로 예측과 검증을 위한 툴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이 코스트를 지불했을 때 이 매출이 얼만큼 증가를 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분석하는 거를 회귀 분석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2단원, 3단원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실 텐데, 물론 이제 다른 분석, 요거와 유사하게 뭐 요인 분석도 있고, 뭐 판별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해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단 우리 시험 범위는 회귀 분석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2급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 1급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되게 유용한 게, 과연 이 선형적인 관계의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1이면 코스트를 1을 올렸을 때 세일즈도 정확히 1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거겠죠. 아니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얘는 2를 지출했는데 얘는 1.5만 올라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통계학적으로 이 선이 얼만큼 믿을만 하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하고 배우게 되실 건데 일단 글 읽어보면은 데이터셋의 평균도 검증하지만 그런 새로 얻은 자료의 결과를 예측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만 이 데이터는 다 있는 값들이라고 하지만 대충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코스트를 한 1.5 정도 쓰면은 매출이 한 이 정도 오르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측하는 툴도 우리가 통계에선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저하고 배우시게 될 거고, 그리고 검정이라는 건 뭐냐? 검정이라는 거는
내가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집단이라고 이제 1단원, 2단원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계속 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이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평균하고 분산은 정확한 값일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그 중에 남학생들을 다 뽑아가지고 키를 조사해서 평균과 분산을 내면 정확하잖아요. 그거는 변수가 아니고 그냥 바로 모수라고 하는데 모수가 되는 거죠. 근데 1단원에서도 아마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이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하려면 시간하고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과연 이 시간과 비용을 써가면서 이걸 조사하는 게 경제적인 효용이 있느냐부터 따지게 될 텐데, 그럴 수가, 일단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모집단 조사하는 게, 불가능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일부를 표본이라는 이름으로, 다 배우셨죠?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는 거를 추출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해서 바로 모집단의 모수, 평균과 그리고 분산을 이제 맞추게 될 거예요. 그럼 검정이라는 건 뭐냐? 검정이라는 건 이 모집단에서 나올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모수와 이게 가령 뭐 170 남학생들의 평균 키라고 하면 175라고 하면 표본으로 나와 있는 거를 봤더니 170이더라. 그러면 과연 이 모수가 이 표본 안에 이제 구간 추정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 표본의 구간 안에 이 모수가 들어있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검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하고 배우게 되실 거고요. 하나하나가 다 유용해요. 다 유용하게 실생활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각 단원의 1강마다 제가 러닝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도표화해서 제가 가지고 오는데 이제 3단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뭐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요 5개를 배우게 되실 건데 이제 확률이 뭐냐 그리고 자료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추정과 검정은 뭐고 회계 분석은 뭐고 통계 분석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보게 되실 거예요. 이 5개의 어떤 소주제를 다 배우게 되시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걸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 이해에 대해서부터 배우게 되실 건데 아마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부분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란 뭐냐, 그리고 확률 변수가 뭐냐. 확률은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서도 확률이라는 단어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무의식적으로 많이 또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확률이라는 거는 물론 수학적 정의가 나오겠지만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가능성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확률만 가지고서 그러면은 확률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나오게 될 거고요. 어떤 케이스가 뭐 딱딱 정수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6개 한 번 던져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숫자라는 건 뭐 0부터 6까지 정수로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1이 나온다든가 2가 나온다든가.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1이 나올 확률은 주사위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6개잖아요. 6개 중에 하나인 거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확률 함수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그 정수로 표시가 된다고 하면은 쪼갰을 때 수로 표시가 된다고 하면 걔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 뭐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쪼개지지 않고 막 소수점, 무리수 막 이런 것까지 다 넘어가면은 이제 그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연속 확률 변수의 뭐 가장 그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이 1시고 2시까지 버스가 뭐 올 확률. 그러면 뭐 1시 10분에 올 수도 있고 20분에 올 수도 있지만 뭐 1시 10분 뭐 10 뭐 몇 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쪼개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정수를 딱딱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률 이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자료 분석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자료 분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중심경향 측정치, 아까 평균으로 대변되는 중심경향 측정치와 그리고 산포도, 그 분산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심경향 측정치에는 대표적인 게 평균이긴 하지만 평균 말고 또 뭐가 많아요. 그래서 뭐 중위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빈수라는 것도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3, 4분위수, 그러니까 4분위수라는 개념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술 통계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경향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산포도, 자료의 흩어짐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요. 이거는 뭐 범위라는 게 있을 거고, 분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산이라는 게 있을 거고, 또 변동계수라는 것도 여기에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그 서머리 정도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확률 분포, 이거는 제가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데이터를 봤더니 사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 구성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게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들 거의 수학, 통계 이런 거 전공 안 하셔도 한 번씩은 다 보셨잖아요. 심지어 이름도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규 분포라고 해서. 그래서 사회 현상을 보면은 대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중심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양 옆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형태의 벨 모양, 이거 벨 모양이 종 모양이잖아요. 벨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분석할 때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그 주식 같은 거 분석할 때도 이 기본적으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정확하게 노멀이 아니라 로그 노멀이라고 해서 이 정규 분포에서 약간 변형된 그런 분포의 값을 가지고서 분석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파워풀한 분포인데, 여튼간에 근데 분포에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정규 분포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포가 있거든요. 뭐 이항 분포도 있고요. 그리고 포화성 분포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균일 분포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우리가 이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크게 뭐 한 5가지 정도의 분포만 배우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5가지 분포에서 나오는 평균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분산 어떻게 구하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이 시험을 보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세요. 그 부분들을 저와 같이 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추정과 검정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몇 번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추정하고 검정, 그리고 통계 분석, 이건 거의 세트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라고 하면, 모집단의 그 평균과 분산, 이런 값들인데, 이런 값들은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잖아요.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한 값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표본으로 딱 추출한 값이 평균을 냈을 때 과연 이 모집단의 모수들과 얼만큼 정확하냐, 얼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냐를 검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를 이제 만약에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서 모수를 검정을 한다. 그럼 점추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왜 점이냐면 한 점을 가지고서 모수의 점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또 표본의 분산을 가지고서 모집단의 분산을 검정을 한다. 역시 이것도 점추정이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점추정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점추정을 했을 때 이 한 값이 이 한 값을 대변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사실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론 통계적으로는 정확하다고 이론적으로 증명은 해놨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간을 딱 만들어요. 딱 만든 다음에 이 모수가 이런 식으로 표본을 한 100개를 뽑았을 때 한 95번 정도는 이 모수가 이 구간 안에 다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서 추정을 하는 거를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평균,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해서 모평균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본의 평균과 모평균을 가지고서 검정을 하는 거고, 비율을 가지고서 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10명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6명이 뭐 비행기 탑승을 탄다. 그럼 4명이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음번 비행기 탑승자 중에서 취소할 확률, 취소한 그 인원이 있을 거예요. 뭐 100명 탑승한다고 하면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취소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비율로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취소할 확률이 10분의 4인 거니까. 이런 것도 역시 추정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원에서는 추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어떻게 하는 게 추정이냐, 과연 신뢰도가 뭐냐, 그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신뢰 구간은 뭐냐, 그리고 유의 수준이라는 건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저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용어가 처음에 좀 낯설다고 해서 많이 스킵하시고 그러실 텐데, 이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서는 제가 3단원이 40문제가 나온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40문제 안에는 물론 계산하는 문제도 많지만 개념을 묻는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뢰도, 신뢰구간, 유의수준 이런 용어들까지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되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해서 통계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게 조금 아까 그 추정에 연속된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평균과 모비율을 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본이 어떤 두 개의 표본이 있어요. 두 개의 표본이 있으면은 이 A라는 표본에 평균이 있을 거고 B라는 표본에 평균이 있을 건데, 이 두 개가 과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검증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를 이제 뭐 두 집단 간 또 양측 검정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식인데요.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의학 실험을 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는데 뭐 어떤 약을 여기다 투여하고 여기도 투여했어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의 어떤 효능을 보는 거예요. 효능을 봤을 때 두 집단이 뭐 같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한 집단에만 약을 투여하고 한 집단에는 약을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차이를 봐요.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라면 얘의 어떤 약의 효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게 만약에 통계적으로 0이라고 하면 이 약의 효능이 없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의학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실제 그 실생활에서도 되게 또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노바라는 건 뭐냐? 이거는 제가 영어로는 써놨는데 이게 Analysis of Variance라고, 베리언스가 분산이잖아요. 얘가 분석이고. 그래서 얘를 한국말로 하면 분산 분석이 돼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얘는 그냥 간단하게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검정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만 배우면 두 집단의 차이만 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배우게 되시면은 그 집단이 몇 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평균이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서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냐? 주된 이 검정을 하는 기본 원리가 분산을 가지고서 써요. 그래서 집단은 여러 개지만 그 집단의 각각의 평균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어떤 구간 안에서 평균이 존재를 하는데, 생뚱맞게 어떤 한 집단이 뭐 5번째 집단 평균이 여기 있다고 해봐요.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얘들의 길이하고 얘하고 위치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서 분산 분석을 통해서 이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단원이 나올 때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통계 분석 단원, 실제 이 강의에 들어가면은 이 수학적인 이론적인 공식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다 쓰지도 않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써놓긴 했어요. 써놓긴 했는데 시험 문제상에서는 어려운 복잡한 그런 계산 문제는 절대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설령 뭔가 이 검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론 시험에서 보다는 그 SPSS 실기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역시나 거기서도
그 수식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컴퓨터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값을 정확하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수식을 넣어 놓긴 했지만 그걸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얌시럽게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 나머지 문제 다 풀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 거지. 그거 한 문제 막 엄청 잡고 있고 뭐 못 풀면 떨어지고 이게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사회조사 분석사가. 그래서 그런 공식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조사 분석사의 마지막 단원인 회계분석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백화점 만족도라고 아까 전에 뭐 코스트와 이제 세일즈, 매출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백화점 만족도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백화점의 만족도라는 그 측정을 할 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연 하나냐 아니면 여러 개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백화점을 가서 뭐 여기 백화점 괜찮네 라고 판단을 할 때 가장 크게 보시는 게 뭘까요? 저는 뭐 성격상 백화점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저는 그래도 인테리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수준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만족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요인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우리 1단원, 2단에서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얘를 뭐라고 하나요? 얘를 종속변수라고 하죠. 네. 그리고 얘를 독립변수라고 하죠. 그러면은 종속변수는 결국 독립변수의 변함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거니까 이 독립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의 이제 관건인데 그럼 얘가 독립변수잖아요.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인데 이 인테리어 수준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종속변수의 만족도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계분석에서는 이 선형관계, 1차 함수의 선형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걸 이제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우리는 그걸 단일 회계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뭐 그리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가령 두 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게 만족도인데 이게 지금 3차원 그래프고 얘가 만약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수준이고 얘가 뭐 가격이라고 해볼게요. 물건들의 가격. 그러면은 가격이 좋고 그 인테리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역시 올라갈 거예요. 3차원 상에서. 근데 이 두 개가 뭐 가령 가격이 올라도 이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고 인테리어 수준이 올라갔을 때만 뭐 만족도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요인이 독립변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bx2 뭐 쭉 그래서 나가는 xn까지 뭐 n까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인이 되게 많으면 그거를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통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할 수 있게 이론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편하죠. 역시 이거를 그냥 우리는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이 공식을 제가 그 단원에 가면 다 적어 놓긴 했는데 그거는 이 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인 거지 그걸 다 외우라고 제가 거기다 써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원 가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학생이든 뭐 회사를 다니시던 그 실제 생활을 하실 때 이런 데이터의 어떤 관계를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배우고 나서 그 회계 분석을 돌리시면은 아마 주위에 있는 분들도 되게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5가지를 다 배우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사실 어떠한 사회 현상이 나와도 데이터 세트만 있으면은 분석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더 그 정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깊은 통계 지식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여기 회계 분석까지만 다 끝내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분석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 5개만 좀 정확하게 배우면은 내가 이제
꼭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때문이 아니더라도 뭔가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제 자신 있어. 나는 다 분석할 수 있어.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돌렸네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하고 3단원에 대한 3단원에서 뭐를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1단원, 2단원에서는 되게 그냥 개념만 많고 그리고 읽을 거리만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3단원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분석을 하고 또 숫자 계산도 하고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계산을 많이 이제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된다던가 어떤 추가적으로 뭐 더 많이 이론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는 강의만 충분히 잘 따라오시고 좀 꾸준하게 읽어주시면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단원부터 이제 저하고 본격적으로 3단원 강의 나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트헤드 코리아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